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깜짝 통화라고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셨어요? 전화 통화. 당초 어제 사실은 그 축하단을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께서 지방 일정이 잡히시면서 오늘로 이제 일정을 다시 조율해서 그 예방을 하신 건데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 축하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이재명 신임 대표께서도 어떤 민생 법안의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여야정이 함께 만나서 새롭게 좀 이 어려운 국면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단 둘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좀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 대표가 계시다면 같이 만나는 것도 어렵진 않겠지만 사실 이 지금 여당의 대표가 없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저는 두 분이라도 만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그 정부와 야당 간의 협치가 잘 안 됐습니다. 되려 그 이제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를 좀 무시하는 듯한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든가 시행령을 통해서 법이랑 상관없이 추진한다든가 혹은 아니면 국무위원 중에 몇 분은 되게 국회를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이제 전국이 좀 경색됐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나 들었고 또 두 분이 사실은 대선 주자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선 때 사실은 공약을 했던 책임들이 두 분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통령은 되지 않았지만 약속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공약 중에 공통적인 것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초기에 이제 공통 공약과 관련해서는 좀 서둘러 추진하자고 이야기를 내기도 했는데요. 두 분이 각 어떤 정부와 야당의 어떤 최고 책임자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과 관련돼서도 좀 추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반겨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민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요즘에 꺼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특검 또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 이 카드도 함께 꺼냈기 때문에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분들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좀 나뉘는군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일관되게 민생을 우선하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그리고 반사 이익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당의 최고 책임자가 사실은 하자고 하는 내용이 꽤 적절하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받는 것이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정부에게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님의 특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이야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수사가 전체적으로 종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되려 이런 특검 요구가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그건 물타기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되려 김건희 여사에게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허위 강력으로 어떤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해소가 안 된 채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되려 권성동 그러니까 대표께서는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해야지 특검을 주장하는 건 아주 정치적이다라고 공격하는 건 저는 되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특검.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보는데요. 먼저 좀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신임 당대표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화해 문들을 좀 조성하는 듯이 하고 이 아주 아까 전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위험할 수 이런 얘기들에서 좀 말씀을 아끼시는 대신에 이게 지금 최고위원회 새로 구성된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강경한 목소리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애초에 그 전당대회 구성 자체,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회 구성 자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일색, 그다음에 좀 강경 노선들을 위주로 이제 구성됐다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일종의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간의 일종의 역할 분담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었고 일단은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은 사실은 저는 그런 기조들이 읽힌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수사물타기로 보는 것까지는 조금 너무 과한 해석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구성된 지도부의 선명한 노선을 천명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정기국회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인 협상의 카드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어떤 포석은 깔려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좀 명명백백히 밝힐 거. 그러니까 떳떳하다면 이 특검 요구를 받는 대신에 지금 아주 산적한 민생 현안과 이런 법안의 처리를 가지고 오히려 일종의 그 민생을 위한 딜을 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전략들을 잘 수립하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가 어떤 수사든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어떤 정당이든 상관없이. 근데 어쨌건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지금 소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님의 경우에는 사실은 한 번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사들이 다 불기소되거나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아직 모든 수사가 종결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어떤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되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한다던가 아니면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을 본인 혹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잘 해명한다고 하면 이런 특검 이야기가 저절로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탄핵 얘기도 같이 여쭤봤는데 그 부분도 더 듣겠습니다. 탄핵 얘기를 해볼까요?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좀 읽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 탄핵 얘기, 특히나 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도 하고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일종의 저는 뭐 컴플렉스가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탄핵 논의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엄중한 국면에서 이렇게 쉽게 꺼내는 것 아직 정부가 초기고 최고위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고위도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너무나 강경한 메시지를 섣불리 내는 것 자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계속 때리는 게 민주당한테는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말이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좀 넘어서 신경질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막 공격한다던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그냥 말투나 이런 것들을 트집 잡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야당에게 바라는 역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지금 이제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법과 상관없이 되려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경찰국을 신설하고 몰아붙인다든가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더 따져봐서 결정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저는 읽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에서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저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단순히 그 어떤 국무위원회 어떤 행동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그 국무위원이 임명된 과정이나 그런 절차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고 저는 읽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나왔던 그 부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제 최고위 자체가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즉 그런데 최고위와
이재명 대표 간의 역할 분담이 있는 건 아니냐. 즉 같은 생각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고위원이 전체로 다 구성되면 9명이 됩니다. 네. 지명직까지 하게 되면. 근데 이 9명이 다 똑같은 일만 한다고 하면 굳이 9명이 필요 없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역할을 나누는 것 자체는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려 지금의 과제는 전당대회라고 하는 공간은 어쩔 수 없이 당원들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내야 되는 공간이자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은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당원이 아닌 분들의 지지도 얻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어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탄핵과 관련된 논의를 조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막 앞서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당 상황이 좀 안정화되면, 즉 대표가 잘 뽑히면이라는 뉘앙스가 담겼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함께 모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는 그래 보이지 않는데 의총 계속되고 있거든요. 좀 내부 얘기 들으셨습니까? 뭐 오늘 오전부터 좀 의총이 계속되고 있고 당초에는 사실은 그 지난 토요일 날 의총에서 네. 그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그걸 위한 어떤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오늘 의총이 사실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상대로 그 의총이 오전에 시작되자마자 그 이외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지도부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반발과 네. 최근에 어떤 여러 중진분들께서 이거는 사실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거취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한번 결단을 하실 때가 됐다 이런 요청을 드린 만큼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사실은 좀 그런 논의들이 오히려 오늘 의총의 주된 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이후에 지난 토요일 의총 결과를 보고서 많이 놀랐었거든요. 오늘 조금 그동안 나왔던 얘기와는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당의 구성원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꼭 건강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여러 가지 애초에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더라도 이야기를 못 하셨던 그런 의원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의총에서 정말 끝장을 보자라는 각오로 정말 강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그걸 것 같아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즉 갑자기 또 되는 비대위 직무대행을 두 번째 맡게 되지 않습니까?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만둬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가도 되느냐, 이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이 결과를 보면서 어느 정도 주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놀랐던 이유는 이번에 의총에서 나온 결과가 그거랑 너무나 달랐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 지금 이번 비대위로 가는 과정 자체의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실체적인 정당성이 그다지 없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가능한 단한의 옵션은 그 비대위로 가기 위한 그 요건을 밟기 그 직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체제로 돌아가서 최고위원회의 그 비어있는 자리들을 전국위를 통해서 보궐선거를 통해 채우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런 당연한 결정을 내릴 줄 알았고 당으로서는 아주 뼈아픈 결정이었겠지만 그것이 어떤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그 최후의 보루, 그 원칙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진 리더십의 어떤 손상이라는 것이 당연히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지난 토요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통 크게 이렇게 우리는 가기로 하고 나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 사퇴하고 조속히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구성해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오늘까지의 상황,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 봐도 제가 예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는 너무나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주 좀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당의 상황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이 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을 떠올려 보면. 근데 그때 조영 당시 비대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지금은 전 비대위원장이 되셨는데 비대위원장께서 부당한 판결이다. 그리고 판사의 어떤 성향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완전히 부정했고
다음 날 있었던 의총에서도 결과를 좀 요약하면 하나는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어떤 사법부의 판결을 꼼수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결론 내리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징계를 추가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을 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르게는 그래도 저렇게라도 개입해서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측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 판결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저런 판결이 나올 법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론조사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 주변의 감이긴 합니다만. 근데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로의 전환이 사실은 되게 무리스러웠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좀 호응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그 이전의 지도 체계를 어떻게 보완해가면서 다시 이것을 수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의총에서도 보도된 것을 보면 당원 당규를 어떻게 개정시켜서 사법부의 판단을 피해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잖아요. 저는 필요한 논의를 지금 못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역시도 또 직무집행한 거에 대해서 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못 돌아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는 서로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사실은 당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최근의 행보는 저는 이해는 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저는 일관되게 이준석 대표가 이런 그 정치적인 영역의 것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가져가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왔고 그런 것들을 계속 주문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이 벌어졌고 가처분 신청이 나온 이후에도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비대위 구성을 하기 위한 당원 당규 개정을 억지로 소급적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됐지만 비대위원회는 살아있다든지 뭐 이런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 무리스러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나 박정아 그 수석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서 조금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저럴 법도 했겠다라고 싶었던 거는 그러면 왜 과거에 그 비대위 이전에 최고위원회로 돌아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다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보궐선거에서 최고위원 몇 명을 더 뽑아야 되는가 뭐 이런 부수적인 요건을 가지고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건 사실은 뻔히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는 저렇게 계속 법적인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본인이 질지라도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결정인데 한 가지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건 두 번째 그 가처분 신청 이후에 두 번째 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뭐 가처분 한 방 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기자들에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너무나 가벼운 이런 중차대한 일에 이런 너무나 가볍고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 전체가 다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고 그런 것들은 조금 보기 어려운 그런 개인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내에서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번 의총에서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가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 안에서도 약간은 정치권에서 간 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뒀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먼저 여쭤볼게요. 윤핵관의 힘이 약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대통령실의 쇄신입니까? 뭐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핵관의 단순히 윤핵관의 그 권력이 약해졌다, 힘이 약해졌다라고 보는 것을 넘어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그룹과 장제원 그 실세라고 여겨진 장제원 의원의 어떤 그룹이 좀 갈라진 틈새를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파고들어서 뭐 그 인사 검증 강도 뭐 이런 것들을 더 강화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저는 사실은 그런 측면들도 뭐 분석에서는 재미있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필요한 쇄신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러니까 홍보 라인과 정무 라인 이쪽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실무진의 그 전면적인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고 그 주장을 했었고 저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인적 쇄신들이 그 지금 이 비서관들 2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석급까지 또 확대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쇄신이다. 저는 그 이제 바꾼다는 것 자체만으로 쇄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쇄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엉뚱한 것을 바꾸는 것에 그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대대적인 쇄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규모를 초기에 바꾸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문제가 되었던 걸 바꿔야 이게 쇄신이 되는데 문제가 된 건 전혀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총무비서관 처음에 임명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성비위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거기에 어떤 아주 분명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임명했던 거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의 경우에도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어떤 징계성 조치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이 되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전혀 지금 변화가 없고 인사 라인이 검찰로만 꾸려져 있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변화는 일단 없는 게 하나 좀 의아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저는 막 검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대통령실 인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초기에 검증이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한 다음에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임명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되게 검증이 소위 빡센데 그 과정을 아예 하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검증 결과를 보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은 검증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할 때가 아니라 업무 역량을 가지고 쇄신을 해야 될 때잖아요. 근데 왜 검증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이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석이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신임 당대표에게 난을 전한 다음에 이제 기자들과 잠깐 만나서 얘기한 여당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느냐라고 이제 아마 기자들이 물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당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성격은 아니다. 따라서 당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현재 권성동 직무대행의 힘을 실어준다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그 집권 여당의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반대로 그 당 자체가 그 대통령의 어떤 일종의 오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을 만큼 오히려 대통령의 지나친 개입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시면서 네. 집권 여당이 기본적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는 것 스스로 입증한 이후에 대통령과 다시 다른 어떤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서 실제로 당의 결정을 나중에 존중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평소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당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문제가 되죠. 법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조금만 거슬러 가도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없어지니 당이 잘 굴러갑니다. 뭐 이런 문자가 공개되면서 사실은 이 갈등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어떤 조치는 대통령께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고요. 근데 저는 지금 최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임해야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지금 이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내용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되려 본질은 비대위 전환에 대한 어떤 갈등, 찬반이 핵심이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최근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예를 들면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워크숍에서 사실은 음주를 하시다가 확인되기도 하고, 뭐 문자를 실수이긴 하나 공개하기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지금 주된 갈등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분리되어서 사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끝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뭐 1% 차이라도 품고 가야 된다라고 문 전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많이 줄어든 물론 아예 바뀌었다 이렇기보다는 지지를 조금 밖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네. 당내에서 그분들을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도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께 아마 지지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이렇게 만남으로써 훨씬 더 그게 가속화될 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의 과제는 민주당 내 통합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적으로 민주당에 관심이 없었던 혹은 아니면 민주당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을 설득하는 데 에너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당내 에너지가 일단은 모여 있어야 그 당밖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적절한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끝으로 국민의힘은 언제쯤이면 좀 혼란이 끝납니까? 저는 오늘 의총이 사실은 마지막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나오는 결정대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결정이 내려지든 아니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든 오늘 마지막 의총을 또다시 번복할 기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수습하는 길로 접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